자, 다른 분들도 머릿속에서 질문하실 거 생각 한번 해놓으세요.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지방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 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가 없는 곳이 지방장이 많고, 두 번째, 지방장에 가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게 뭐냐면 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을 절대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나 말고 남의 기준이 어느 게 더 많은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방 투자 많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나는 조금 했다. 그리고 별로 안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장 투자 많이 했나요? 안 했나요? 많이 한 것 같죠? 여기서 벌써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나는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이 지방장으로 보이는 거죠. 왠지. 근데 그동안 나보다 더 빠른 애들이 지방장에 가서 휩쓸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승이 계속될 수가 없다. 상승 다음에는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지방장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조정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상승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조정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위주로 판단하니까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다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 합리적임이 나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지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난 장하고 이번 장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방장과 서울 수도권장의 사이클의 동질화냐 아니면은 서로 다른 차이냐,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장에는 서로 달랐어요. 이번 장에는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른 곳은 똑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괜찮은 적도 처음이에요. 2008년하고 비교하면 이상하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세상이 어렵다는데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데 여기다 대놓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과 그때 시장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미분양이 적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미분양이 적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하는데도 지금 떨어지는 폭이 맨날 서울과 수도권만 보고 계시죠. 그쵸? 지방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진 적이 어떤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잘 버티네. 어느 지역은 오르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장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뭘 잘못하느냐?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려요.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옆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이 이어지면 강하게 오르면 그 다음엔 항상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쵸? 지방장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조정일 가능성이 좀 더 확률이 높아졌죠.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잠시 쉬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래서 지방장을 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지방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지방장에 가는 이유를 수많은 안 좋은 상황을 버려둔 채 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거예요. 저 역시도 과거에 엄청나게 그랬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방에 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찾아놓고 이 찾아놓은 것을 80% 비율로 갖다 놓고
좀 안 좋은 것들이 20%를 갖다 놓고 해야 된다라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 자신을 세뇌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장 있잖아요. 지방장은 그냥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상승 뒤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확률 좋은 게임을 해야 되죠. 확률 좋은 게임을 해야 되려면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앞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면 뭐예요? 지금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진짜 지방에 들어가기 좋은 장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하반기까지 좀만 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걸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이라는 얘기 나오죠. 임대사업자의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파트 개편한대요? 아니면은 빌라라든지 소형 다른 거 한다고 그래요? 아파트는 아니죠. 그쵸? 소형 다른 거라고 그러죠. 소형 다른 거 뭐 있어요? 빌라, 오피스텔, 기타 등등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뭔지는 모르죠, 지금. 맞죠? 모르죠. 아파트 왜 제외했을까요? 아파트를 포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종부세 중과가 유예됐거나 지금 완화됐죠? 아파트 먼저 사요, 안 사요? 먼저 사겠죠. 아파트 오르겠죠. 걔네가 소형에다가 아파트를 포함시켰다면 이건 무조건 지방 투자 타이밍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웬만큼 다 샀죠? 산 사람들은 샀을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빌라 사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의 괜찮은 동네에 아파트를 소형도 해준대. 어떻게 될까요? 가겠죠. 근데 그래서 그걸 다 제외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이 오르다가 조정하는 상황의 가능성이 높은데 무엇이 움직일지가 몰라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심리는 죽었어요. 근데 심리를 살려줄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취득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하반기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여기가 낫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글로 튀어 들어가겠죠. 그때 방향성이 생기면서 그때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대뽀, 모험가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머리도 좋고 눈치가 빠른 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고 눈치는 빠른 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머리는 나빠도 눈치가 빠른 놈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A라는 상품이 튀기 시작해요. 그쵸? A라는 상품이 튀기 시작하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모험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들 갈 거예요. 모험가 중에 어디 갔냐? 그래서 대구행 탔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행을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모험가들은 확률상 대박 치거나 죽거나. 그쵸? 대박 치거나 죽거나. 근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왠지. 느낌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 좋고 눈치 빠른 놈이죠. 지금 머리 좋고 눈치 빠른 놈이 대구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럼 모험가만 죽는 거네? 근데 만약에 대구 같은 곳이 실제로 움직인다고 쳐봐요? 모험가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얼굴 딱 보니까 다 새가슴이에요. 대부분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모험가 못돼요. 그러면 머리 좋고 눈치가 빠른 놈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머리 나쁘지만 눈치는 빠른 놈이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리고 변곡점인 상황이에요. 변곡점인 상황에 자기 기준으로 난 돈 벌어야겠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면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내 개인적인 상황 다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논리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다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투자에 실패하셨던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선생님 굉장히 끄떡거려 주시네요. 뜨끔해요. 그때 들어가셨던 데가 용인 말씀 주셨죠? 그게 몇 년도예요? 2005년? 2005년?
6년, 2005년, 2006년 굉장히 급등했을. 그래서 실제로 올랐죠. 급등의 중간기. 중간기. 사고 급등에서 음. 만세 부르다가 예. 꼬꾸라지고 이제 막 만세까지는 불렀는데 갑자기 만세 앞에 벼랑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상승 다음엔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방장애 투자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왜 꼭 하지 말라는 데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장 투자